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복귀 이후 첫 강요 회의를 하는 자리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참석해 공개 발언을 했습니다. 의료보험과 사회보장 예산은 축소하지 않겠다던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약속과 모순된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14세 이상 불법 체류자들이 정부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의 25% 관세 부과를 곧 발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산업장관도 미국과 관세 협의 등을 위해 워싱턴을 찾았습니다. 최근 LA 한인타운에서 한인들을 타겟하는 주택 침입 절도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6일 수요일 SBS 이브닝 뉴스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복귀 이후 첫 강요 회의를 하는 자리에 정식 강요가 아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참석해 공개 발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연방 상원 인준을 거친 장관들이 참석한 강요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이후 성과를 홍보한 뒤 정부 효율부를 이끄는 머스크를 칭찬하며 발언 기회도 줬습니다. 머스크는 수조 달러의 연방 적자 삭감을 위해 빨리 움직여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미국은 파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FP 통신은 이번 강요 회의를 두고 모든 강요는 머스크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으며 트럼프 측근 중 가장 강력한 인물이라는 머스크의 지위가 강조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의료보험과 사회보장 예산은 축소하지 않겠다던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약속과 모순된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사회보장 예산을 건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등도 마찬가지라며 자신은 변화를 추구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로 다음 날 발언을 뒤집었습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메디케이드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포함된 연방 하원 공화당의 예산안을 지지한다고 밝힌 겁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하루 만에 180도 바뀌었다고 비판하며 트럼프 측근들조차도 당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화당 예산안은 4조 8천억 달러 예산을 축소하는 것이 주된 목표인 만큼 메디케이드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시스템을 발표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미국 내 14세 이상 불법 체류자는 정부 시스템에 등록해 지문을 찍고 주소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 이민자는 최대 5천 달러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불법 거주자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신원과 거주지 정보를 제공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다만 이제 불법 체류와 함께 미등록도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에 추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관세 전쟁 속보로 이어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철강 등에 부과될 관세와 상호 관세를 논의하기 위해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워싱턴을 찾았습니다. 공격적인 관세 정책을 이어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곧 발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연일 쏟아지고 있는 트럼프발 관세 폭탄을 논의하기 위해 안덕근 산업장관이 워싱턴을 찾았습니다. 안 장관은 철강, 자동차 관세, 상호 관세 등에 대한 우리 기업 보호 방안을 미 측과 협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산정 때 고려하겠다고 한 비관세 장벽에 대해선 원론적으로 한국은 미국과 FTA가 있고 FTA 재협상 과정에서 대부분 정리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오해를 불식을 하고 좀 건설적인 대안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안 장관은 러터닉 미 상무장관 등과 만나 관세 문제와 함께 에너지, 조선 같은 전략산업 분야 파트너십 강화 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강요회의에서 유럽연합에 대한 25%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습니다.
We have made a decision. We'll be announcing it very soon, and it'll be 25%, generally speaking, and that'll be on cars and all other things. 한 달간 유예했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도 오는 4월 2일부터 부과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와 광물 협정을 맺어 그간의 지원금을 회수할 거라면서도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은 미국이 아닌 유럽이 맡게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I'm not going to make security guarantees beyond very much. We're going to have Europe do that. 중국의 타이완 무력 점령을 막겠냐는 질문엔 그에 대해 절대 언급하지 않을 거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 양국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핵무장 해제를 강조하는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공유한 AI 생성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가자 지구가 전쟁터에서 화려한 리조트 단지로 변하는 모습 등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에 대한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가자가 드디어 왔다는 가사의 노래와 함께 일론 머스크를 닮은 인물이 음식을 먹는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와 해안가에서 칵테일을 마시며 휴양을 즐기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트럼프는 지난 4일 가자를 미국이 소유해 중동의 리비에라로 개발해야 하며 그곳에 살고 있는 200만 팔레스타인들을 이주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그의 구상을 시각화한 것으로 이번 주말에 휴전 협정이 만료돼 가자 지구에 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LA 한인타운 내에서 주택 침입 절도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인들이 범죄의 주요 타겟이 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 3명이 아파트 앞을 서성입니다. 이후 이들은 아파트에 무단 침입해 물건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최근 한인타운 내에서 주택 침입 절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Our biggest problem is the residential burglaries. We're seeing more of that lately where victims, and unfortunately the victims are older Korean. 지난 3주 동안 한인타운을 포함한 올림픽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절도 건수는 모두 71건으로 전달 대비 70%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한인을 노린 범죄가 늘고 있으며 범인들은 잠기지 않은 창문이나 미닫이 문을 통해 손쉽게 침입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3, 4인조로 구성된 절도범들은 올림픽길 주변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현금과 고가의 가방 등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We've had a couple suspects arrested, but there's many people out there that are still outstanding. They need to just double check their doors and windows before they go to sleep and make sure that they lock their windows when they go to work or school. 올림픽 경찰서는 절도 범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순찰을 강화하고 피해가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인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한인들이 범죄 피해를 입어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정확한 범죄 수사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캘리포니아 소방서장인 아내를 살해한 동성 배우자가 멕시코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샌디에고 경찰은 리버사이드 카운티 소방서장인 레베카 마로디를 살해한 용의자 요란다 마로디가 살해 직후 승용차로 멕시코로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요란다는 지난 17일 레베카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레베카가 결혼 생활을 끝내자고 말하자 이에 격분해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레베카의 어머니는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마로디가 지난 2000년 전 남편을 살해해 13년형을 복역한 전력도 있다며 공개 수배했습니다. 캔자스주의 한 자동차 부품 판매점이 가스 누출로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22일 오전 9시 26분쯤입니다. 소방국은 폭발 전에 가스 누출 신고를 받아 문제 상점 약 1km 반경에 대피 구역을 설정하고 통제해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공개된 CCTV에는 현장을 통제하던 소방대원들이 폭발 위험이 크다는 것을 확인한 후 건물을 벗어난 지 불과 몇 초 후에
건물이 폭발하는 장면도 담겼습니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가스 누출 원인 등을 조사 중입니다. 알라바마에서 11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 대해 살인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7월과 9월 두 건의 무차별 총격 사건에서 최소 11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데미언 맥다니엘이 추가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맥다니엘은 지난 2023년 7월 소방서에서 소방관을 총격 살해하고 지난해 4월에는 UPS 직원도 살해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두 사건 모두 청부 살인으로 확인됐다면서 맥다니엘을 총 14건의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손자와 함께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인기 놀이기구인 해리포터를 타다가 다친 70대 여성이 725만 달러, 한화 약 100억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74살 파멜라 모리스는 지난 2022년 9월 유니버설 스튜디오 할리우드에서 해리포터 놀이기구를 탔다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모리슨 측은 놀이기구의 안전벨트가 고정되지 않아 하차 요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직원들이 바닥이 움직이는 무빙 워크를 멈추지 않아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고로 모리슨은 척추가 골절되고 고관절 근육이 파열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유니버설 측은 모리슨의 부주의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반박했지만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은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안전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배심원단은 유니버설 스튜디오 측에 725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절차가 어제 마무리되면서 다음 달 26일 선고만 남았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당선을 위해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왔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고 이 대표는 과거 발언이 허위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에 열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은 5시간 40분간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최종 의견을 통해 이 대표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로지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1심에서 무죄가 나온 김문기 몰랐다 발언에 대해선 12년 동안 교유 행위를 지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양형과 관련해선 총 7개의 가중 요소가 있고 감경 요소는 전혀 없다며 실형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30분간의 법정 최후 진술에서 공소 사실에 허위로 적힌 발언들을 두고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건 제 잘못이라며 표현상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걸 감안해 달라면서도 저는 허위라고 생각하고 말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치인들은 수없이 많은 말을 한다며 부정확한 말을 몇 마디 했다고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10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하는 게 형평에 맞느냐고도 항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기소한 것이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로 생각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구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체가 중요합니다. 사법부가 현명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서 잘 판단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다음 달 26일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SBS 한성희입니다. 이제 쟁점은 1심 재판부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라고 인정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들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입니다. 어떤 발언이 문제가 됐고 또 2심에서 이 대표 측은 어떤 반박을 내놨는지 백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1년 10월 경기도지사였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1심 재판부는 공문서 등에 비춰볼 때 이 대표나 당시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용도 변경은 성남시 자체 결정이었다며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2심 공판에서 해당 발언은 총리실 등이 보낸 공문에 대한 설명으로 당시 중앙부처와의 관계, 분위기를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 책임자인 고 김문기 씨와 관련해선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해외 출장 중 함께 골프를 쳤다는 국민의힘 지적에 대한 해명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해외 출장 중 김 씨와 골프를 친 사실이 있고 이 대표가 고의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2심에서 해당 발언은 무죄가 선고된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 씨를 몰랐다는 기억 표명에 대한 보존 논거이자 의견에 불과해 독자적인 사실 적시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각 쟁점에 대한 이 대표 측 주장을 어디까지 받아들일지, 고의성은 어떻게 볼지가 관건입니다. 또 혐의와 관련된 발언을 명확히 해달라는 재판부 요청에 따라 검찰이 이 대표 발언 중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해당하는 발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분류해 공소장을 변경했는데 이 대표 혐의 입증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주목됩니다. SBS 백운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홍역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서부 텍사스에 거주하는 어린이가 홍역으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홍역으로 인한 사망 사례는 지난 2015년 이후 처음입니다. 텍사스주는 어제 기준 홍역 환자가 124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18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지난 19일 한 홍역 감염자가 인천공항을 출발한 대한항공 KE011편을 타고 LA 공항에 입국했다면서 같은 비행기를 탄 승객들에게 이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유씨 계열 근로자 6만여 명이 오늘부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유씨 의료 계열 근로자 3만 7천 명이 속한 노조는 오늘부터 이틀 동안 피켓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유씨 의료, 연구, 기술 전문가 2만 명이 속한 노조도 오늘부터 사흘간 파업에 돌입합니다. 두 노조는 근로조건 악화와 낮은 임금 등에 대해 대학 측이 협상에 임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유씨 계열 대학 측은 노조 측이 허위 정보를 퍼뜨리면서 협상에 나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파업은 모든 유씨 캠퍼스와 의료센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빅테크 기업 알리바바가 글이나 사진만 입력해도 원하는 영상을 만들어주는 AI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했습니다. 딥시크처럼 누구나 설계도를 볼 수 있도록 한 건데 어떤 의도가 있는 건지 베이징 정용태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마치 동양화를 옮겨놓은 듯한 이 영상은 인공지능이 중국 고전 연극 대본의 바탕에 섬세한 움직임과 세밀한 배경 등 애니메이션 이미지로 구현해낸 겁니다. 중국 대기업 알리바바의 영상 생성 인공지능 모델 완샹이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사진이나 문구를 입력하면 활짝 핀 벚꽃 배경의 소녀나 눈물을 흘리는 인간의 모습 등 실사나 영화에 가까운 장면들도 제작됩니다. 알리바바는 어젯밤 발표회를 열고 완샹의 최신 버전을 오픈소스로 공개했습니다. 希望我们的这一次开源呢，能够促进社区和工业界视频创作领域的一个进一步发展。 딥시크가 미국 오픈 AI사의 언어 모델 챗 GPT를 겨냥했다면 완샹은 영상 생성 모델 소라의 경쟁자입니다. 알리바바 측은 영상 AI 평가에서 완샹이 소라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일부 세밀한 묘사에서는 영상이 뭉개지거나 제작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 한계도 포착됩니다. 눈에 띄는 건 딥시크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을 오픈소스로 공개한 건데 장기적으로 자국의 AI를 기술 표준으로 만들어 국내외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관영 매체들은 챗GPT와 소라 등 오픈 AI의 폐쇄형 모델과 비교하며 중국판 AI 모델들이 더 개방적이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딥시크는 차기 추론 AI 모델 R2의 공개 시점을 당초 예정했던 5월 초보다 더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역시 속도전으로 AI 분야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영태입니다. 주한 중국 대사가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딥시크 접속을 차단한 데 대해 차별 대우라고 말했습니다. 또 일부 보수 진영 사이에서 부정선거가 중국과 연관돼 있다는 주장같이 반중 정서가 퍼지는 데 대해선 한국과 중국 관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보도에 최재영 기자입니다. 이달 초 정부 부처와 기업들이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 딥시크의 접속을 차단하고 나선 데 대해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는 국내 언론 첫 기자회견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딥시크 규제는 기술과학 문제를 안보화, 정치화하고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이란 주장입니다. 중국 정부는 불법적인 데이터의 수집과 저장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한국의 일시적 금지령이 이른 시일 내에 해제되길 기대한다는 언급도 덧붙였습니다. 부정선거의 중국 연계 의혹이나 중국 대사관 난입 시도 같은 반중 정서의 확산에 대해선 일부 세력이 중국을 카드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극소수 세력이지만 강한 파괴력을 갖고 한중 관계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일부 보수 진영의 반중 기류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다이 대사는 한중 관계를 발전시킬 이유가 1000가지라면 악화시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말로 양국 관계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但是呢，我们应该汲取过去的经验教训，聚焦于我们的共同利益。 북핵 문제의 해법을 묻는 질문엔 북한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 추진한다는 중국의 기존 입장을 다이 대사는 재확인했습니다. SBS 최재영입니다. 엘라바마주에서 한인 남성 2명을 포함한 총 11명이 아동 성범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오는 3월 1일 3.1절을 기념하는 3.1절 마라톤이 열립니다. 미주 한인 마라톤 동호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마라톤을 개최하며 로즈볼 주차장 K 북쪽을 출발해 정문을 지나 루프를 6바퀴 돌아 다시 출발 지점에 도착하는 31km 코스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마라톤에는 해피 러너스와 LA 러너스 클럽 등 다른 한인 마라톤 동호회들도 함께 참여합니다. LA 총영사관에 박철 영사와 조무경 영사가 부임했습니다. 총영사관은 인사에 따라 오종식 영사와 최봉규 영사가 이임하고 박철 영사가 공공외교 및 언론 업무를, 산업통상부 소속 조무경 영사는 관세 업무를 맡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공공외교와 언론 업무를 담당했던 전호전 영사는 민원 업무를 맡을 예정입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대표하는 한인 봉사기관인 뉴욕 한인봉사센터 KCS와 뉴저지 한인동포회관 KCC가 2년 만에 합병됩니다. 뉴욕주 검찰청은 이 두 기관의 인수합병 요청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KCS는 KCC 회관 건물의 소유권과 운영권을 갖게 되는 인수합병이라며 새로운 명칭으로 한인 사회를 위한 더 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애틀랜타 한인회가 LA 산불 피해자들을 위해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애틀랜타 한인회 재건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7일부터 성금 모금 캠페인을 시작해 총 23,804달러를 모았으며 이 성금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파운데이션의 와일드파이어 펀드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남성 2명을 포함해 총 11명이 아동 성범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오펠라이카 경찰국은 리카운티 검찰청과 연방국토안보부 등과 함께 합동 작전을 펼쳐 2명의 이모 씨 등 20에서 40대로 구성된 총 1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20대 이모 씨와 40대 이모 씨는 미성년자 성매수 시도와 컴퓨터를 이용한 접근, 만남 시도 등의 혐의입니다.
최근 한인타운 내에서 주택 침입 절도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를 당하셨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하시길 당부드립니다. 2월 26일 SBS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